1173화의 진짜 주인공은 조로가 아닙니다. 바로 브룩입니다. 단순히 개그 캐릭터인 줄 알았던 뼈만 남은 노인이 세계 최악의 악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칼을 겨눴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가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친부 살해자. 여러분, 오다가 드디어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브룩이 군코를 보고 내뱉은 이 단어는 단순한 욕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90년 전 지워진 역사의 한 페이지이자 이무가 인간의 몸을 차지하는 끔찍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름돋는 비극을 파헤쳐야 합니다. 여러분, 해적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화에서 조로가 거인들을 농락한 장면에 열광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장면도 역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떡밥은 전장의 구석, 브룩과 군코의 대치 상황에서 터졌습니다. 브룩은 군코의 기이한 외모, 즉 파란 머리카락과 오드아이를 보자마자 그녀를 슈리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브룩의 나이는 현재 90세입니다. 그가 룸바 해적단에 들어가기 전 어느 왕국의 호위 전단장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왕국이 어디인지, 그가 누구를 모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73화에서 그 연결고리가 오로성,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존재인 이무의 그릇과 연결된 것입니다. 브룩은 그녀를 알아보자마자 슈리공주라고 불렀고 곧바로 그녀를 친부 살해자라고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돋는 뇌피셜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브룩이 모시던 왕의 딸, 즉 슈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그 피해자인 왕을 은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공주는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단순히 권력욕 때문에? 아니면 이무가 그녀의 몸을 차지하기 위해 어떤 사악한 계약을 제안했던 것일까요? 만약 이무가 인간의 육신에 강림하기 위한 조건이 가장 사랑하는 혈육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브룩이 목격한 그날의 진실은 원피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폐륜의 현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브룩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들은 군코가 순간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무표정하고 기계처럼 사력을 즐기던 군코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이무가 지배하는 육체 안쪽 깊은 곳에 진짜 슈리공주의 의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다는 잔인합니다. 브룩이 네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소리쳤을 때 군코는 공격을 멈추고 머리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마치 90년 동안 억밀려왔던 죄책감이 튀어나오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이며 이무의 의지가 강제로 그녀의 자아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감정 없는 살인기계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이미 진실을 봐버렸습니다. 이것이 브룩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브룩은 동료들을 모두 잃고 50년 동안 어둠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그 고독을 버티게 해준 것은 라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라분보다 더 오래전 그가 기사로서 충성을 맹세하고 지키려 했던 주군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페르나가 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은 악마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브룩의 검이 떨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는 지금 군코를 베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닿는 곳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슈리공주의 육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브룩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실패를, 그리고 자신의 기사도 정신을 스스로 베어내야 하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디의 서사를 비극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번 화로 인해 브룩의 비극은 차원이 다른 레벨로 올라섰습니다. 상디는 가족을 버릴 수 있었지만 브룩은 죽어서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과거의 망령과 싸워야 합니다. 이무는 단순히 육체를 뺏은 것이 아닙니다. 슈리라는 인간의 존엄과 그녀를 기억하는 브룩의 추억까지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브룩은 이 슬픈 싸움을 끝내고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베고
다시 한번 지옥 같은 고독에 빠지게 될까요? 브룩의 비극이 우리 가슴을 후벼 팠다면 전정의 중앙에서는 조로가 팬들의 도파민을 폭발시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조로가 거인 선장 2명을 혼자서 막았다. 이제 조로는 사왕급이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물론 조로의 무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적담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화에서 조로가 보여준 것의 본질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소름 돋는 전투 지능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도리와 브로기는 현재 세네당의 폭주 중입니다. 만약 조로가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면 필연적으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루피의 친구이자 밀짚모자 일당에게 긍지를 가르쳐준 리틀가든의 스승들입니다. 베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살리면서 제압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조로가 선택한 기술이 바로 3도를 6도의 즈지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리틀가든 에피소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바로크 워크스의 미스터 3은 천둥을 이용한 비열한 속임수로 두 거인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 뻔했습니다. 지금 조로의 상황은 그때와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비열한 한정 대신 압도적인 검술 테크닉으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조로는 거인들의 머리 위 사각지대로 순식간에 파고들어 6도의 즈지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기 위한 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세한 검압으로 도리와 브로기의 공격 궤적을 아주 살짝 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인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은 조로를 향하지 않고 서로의 무기에 부딪혀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조로의 뇌지컬이 정점에 달했다는 명거입니다. 단순히 패기를 두르고 내가 더 세다고 외치는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힘을 빼버리는 유도기술, 마치 유능한 투우사가 상난 황소를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로는 리틀가든의 악몽을 자신의 손으로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이 장면은 조로가 루피의 오른팔로서 단순한 돌격대장이 아니라 전장의 판을 읽고 조율하는 사령관의 위치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던 게 아닙니다. 그는 엘바프의 미래를 짊어질 진짜 주인공들이 각성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로가 밥상을 차렸다면 그 밥상을 엎어버리고 적들의 목구멍에 승리를 쑤셔 넣은 것은 바로 엘바프의 새싹들이었습니다. 이번 1173화의 하이라이트, 아니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바로 게르즈, 골드버그, 그리고 로드가 보여준 합체 기술, 트리플 패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전율을 느끼지 못했다면 원피스를 헛보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 기술이 아닙니다. 오다이치로가 지난 20년 동안 빌드업해온 시대의 계승이 완벽하게 시각화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엘바프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도리와 브로기의 패곡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전설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빅맘조차 그 기술을 모방하여 미국을 썼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직 선장조차 되지 못한 젊은 거인 3명이 힘을 합쳐 그 전설의 기술을 재현했습니다. 아니, 재현을 넘어 진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카 MMA입니다. 아이들을 납치하고 엘바프의 신앙인 태양신 니카의 이름을 더럽힌 가짜신입니다. 어른들이 세뇌당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기를 든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형, 누나인 신세대들이었습니다. 3명의 무기가 하나로 합쳐지며 발사된 트리플 패곡은 정확히 니카 MMA의 명치를 뚫어버리고 그를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다의 미친 연출력이 폭발합니다. 날아간 가짜신이 처박힌 곳은 다름 아닌 소모가 준비한 아동 납치용 선박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침몰하는 장면은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의 더러운 계획이 그들이 미래의 실험체로 여기던 젊은 세대의 힘에 의해 박살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소모가 기겁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보셨습니까? 그는 계산적인 인물이지만 계승되는 의지의 폭발력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게르즈의 도끼, 골드버그의 방패와 요리도구, 그리고 로드의 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뭉쳐 구시대를 뚫어버린 이 한방. 이것이야말로 루피가 만들고자 하는
자유로운 신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도리와 브로기는 이제 안심하고 은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엘바프를 지키는 방패는 더 이상 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뜨겁고 강력합니다. 결국 1173화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세계 정부의 계획은 수장되었고 엘바프의 긍지는 지켜졌습니다. 소모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는 항상 여유만만하게 과학과 계산을 논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납치해 도망치려던 그의 유일한 테러인 선박이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야만적인 거인족의 아이들에게 격침당했습니다. 이것은 통쾌한 사이다를 넘어 이제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조차 더 이상 이 바다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것은 배 한 척뿐이지만 브로기의 가슴 속에 박힌 비극의 칼날은 이제 막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슈리 공주의 육체를 뒤집어 쓴 군코, 그리고 그녀를 조종하는 이무. 다음 화에서는 브룩이 이 잔인한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침몰하는 배 위에서 쥐새끼처럼 발악할 소모가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주 휴재는 없습니다. 오다 선생님이 펜을 놓지 않는 한 해적담의 분석도 멈추지 않습니다. 브룩이 친부 살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소울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 그리고 조로와 신세대 거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이무의 빙의 조건은 정말 패륜일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적담이었습니다.